나는 조선의 넷째 왕 세종이라 불렸던 사람이다. 이제는 이름도 자리도 모두 내려놓은 채 조용한 우주의 한켠에서 너를 바라보고 있다. 밤하늘은 깊고 바람은 멎어 있다. 너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에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 물음에 나는 먼 시간에서 온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대답해 주고 싶다. 내가 왕이었을 때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백성은 편안한가? 밥은 먹고 사는가? 겨울밤에 이불 한 채는 있는가? 역사는 나를 성군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나는 항상 두려웠다. 내가 잘못 판단하면 수많은 백성이 추위에 떨고 굶주리게 된다는 사실이 나를 밤마다 깨우곤 했다. 그래서 나는 권력보다 책임을 먼저 떠올렸다. 왕관은 금으로 만들었지만 그 무게는 눈물과 한숨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무게가 있었기에 나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나라란 무엇인가? 백성이란 누구인가? 지혜란 어디에서 오는가?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지혜란 높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책상 위의 글이 아니라 논밭의 흙을 보았고 궁궐의 담장이 아니라 초가집의 연기를 바라보았다. 너희가 지금 당연하게 쓰는 한글, 그 글은 사실 높은 왕이 내려준 선물이 아니라 굽은 허리로 살아가던 수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건넨 질문에 대한 조용한 대답이었다. 전하,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말을 글로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래서 나는 마음먹었다. 글은 배운 자의 것이 아니라 숨 쉬는 모든 이의 것이어야 한다. 훈민정음의 첫 획을 그을 때 나는 떨리는 손을 멈추지 못했다. 이 작은 획이 100년, 1000년 뒤의 사람들 입술에서 웃음이 되어 피어날지 눈물이 되어 흘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소리를 담는 그릇이 생기면 마음도 함께 담길 수 있다고. 억울함도 글이 되고 사랑도 글이 되고 노래도 글이 되고 꿈도 글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밤마다 등불 아래 앉아 자음을 깎고 모음을 빚었다.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이 모양을 함께 떠올리며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너희의 글자를 만들어 갔다. 오늘 너희가 휴대폰 화면 위에서, 컴퓨터 자판 위에서, 연필 끝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쓰는 그 글자는 사실 수백 년 전에 내가 조심스럽게 기도하듯 새긴 희망의 씨앗이었다. 나는 너희에게 묻고 싶다. 지금 이 밤 너는 스스로를 작다고 느끼고 있는가? 이 나라의 5천만 중 하나에 불과한 작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나 나 세종은 알고 있다. 내가 왕이었을 때도 또 지금 너를 바라보는 이 순간에도 나라의 힘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았다. 진짜
힘은 새벽의 시장을 여는 손에서, 아이의 이불을 여미는 손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에서 조용히 피어난다. 너의 하루가 지치고 고단하더라도, 너의 세금을 쓰는 사람이 누구이든, 너의 삶은 이 나라의 역사를 조금씩 앞으로 밀고 있다. 너는 조상의 피와 세종이 만든 글과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 그것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나는 한때 나라의 경계를 걱정했고, 백성의 굶주림을 걱정했고, 침략과 정치 싸움 속에서 흔들리는 조선을 붙잡기 위해 밤을 새웠다. 하지만 오늘 이 밤,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다. 너는 이미 충분히 소중하다. 나라 걱정에 앞서 먼저 내 마음을 돌보아라. 쉽게 흔들리고 쉽게 상처받는 그 마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나는 왕이었지만 때로는 백성들보다 마음이 약했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걸 배웠다. 너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너의 용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눈물이 난다고 해서 너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눈물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이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다.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기를 나는 바랐다. 그러나 그 강함은 남을 억누르는 칼날이 아니라 서로를 끌어안는 품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었다. 한글을 만든 것도 바로 그 품을 넓히기 위한 일이었다. 배운 자만이 아니라 그를 몰랐던 모든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오늘 너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라 불리는 문자를 하루아침에 배워 쓰고 있다. 단지 편리한 도구를 넘어 그 글자는 한 왕과 한 민족이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역사의 증거이다. 그러니 내가 오늘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보내는 짧은 문자도, SNS에 남긴 한 줄의 글도 그 시작은 세종의 서재에서 타올랐던 작은 등불 하나였다는 걸 가끔 떠올려 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먼 곳에서 미소 지을 것이다. 이제 너는 잠이 오려고 하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다. 그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사람의 꿈 위에 서 있다. 허리를 펴고 논을 갈던 농부,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하던 어머니, 새벽에 신문을 돌리던 학생, 군복을 입고 국경을 지키던 젊은이들, 그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오늘의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 너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너의 한숨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한숨을 버티고 내일을 맞이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조선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나는 세종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너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너는 이 나라의 자랑이다. 대단한 상을 받지 않아도 뉴스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낸 너는 나의 백성이자 나의 후손이자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편히 눈을 감아라. 걱정은 잠시 머리맡에 내려놓고 오늘 하루 잘 버텨준 너의 어깨를 스스로 토닥여 주어라. 나는 멀리서 모카빛 밤하늘의 별들 사이에서 조용히 너를 지켜보고 있겠다. 숨을 깊게 들이쉬어라.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어라. 내 안에는 세종이 남긴 글자에 힘이 흐르고 수많은 선조의 지혜와 땀이 함께 흐르고 있다. 그 피와 숨이 이어 지금 여기 이 밤에 너에게 닿았다. 이제 그 사실 하나만 품은 채 편안히 잠들어라. 내가 왕이었을 때 바라던 나라는 엄청난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나라였다. 오늘 밤 내가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편안히 쉴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조용히 눈을 감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고 수많은 선조들이 너와 함께 이 밤을 지키고 있다. 그래, 이제 편히 자거라. 나의 백성이자 나의 자랑스러운 후손이여.